의문의 변동, 제목이 의문의 변동이야. 근데 우리가 전에 다 공부했던 거니까 그걸 갖다가 기억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자고. 자, 다음 상황을 보고 성민이가 왜냐면 발음이 동일하니까 같이 돌아볼 수밖에 없지, 그지? 표기는 이렇게 다르지. 발음은 동일하게 성민이가 되겠지. 자, 동일한 발음의 성민이라서 둘 다 돌아보게 된다. 이성민 둘이. 자, 이 단원에서는 의문의 변동이니까 국어의 의문이 무엇인지, 국어의 의문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나요? 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국어의 의문이 뭐야? 의문은 배웠어.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 이게 의문이야. 자, 그래서 의문은 또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배웠지. 여기는 지금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 의문, 내가 지금 방금 말했던 거고. 자, 이거 봐봐. 자음하고 모음. 얘를 분절 의문이라고 부르지. 분절 의문. 자, 우리가 그때 했을 때 강하고 공이 있어. 그러면 얘는 소리가 다르지. 이유는 모음이 다르단 말이야. 모음이 다르니까 소리가 다르고, 소리가 다르니까 뜻이 다르지요. 그래서 모음은 쉽게 얘기하면 기역, 아, 이응, 기역, 오, 이응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생각해. 그래서 자음하고 모음은 분절 의문이라고 한다. 그러면 자음엔 뭐가 있을까? 무라고 불하고. 그러면 얘가 소리가 달라지는 이유는 미음과 비읍 때문이잖아, 그지? 자음 때문이지, 그지? 네. 그러니까 소리가 달라졌어. 그리고 소리가 달라졌으니까 뜻이 달라진 거야. 이게 뜻을 구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 여긴 자음이고 얘는 모음이 되겠지. 그래서 자음과 모음은 각각 이렇게 나누어진다 생각하고 분절 의문에 해당해. 그러면 소리가 달라지면 뜻이 달라지는 게 뭐 있냐면 이 소리의 길이 있어. 소리의 길이가 뜻을 구별해 준대. 어떻게 구별해 주는데? 예를 들어 벌이 있고 벌이 있다. 그러면 얘는 소리가 같아 달라? 다르지. 왜? 하나는 짧은 소리고 하나는 긴 소리니까. 그럼 소리가 다르다고. 겉으로 보면 똑같은 것 같지만 그럼 소리가 다르. 소리의 길이가 다르니까 소리가 달라. 소리가 다르니까 뜻이 달라. 이거는 죄와 벌하는 벌을 주는 그 벌이야. 이 벌은 곤충이야. 이게 뜻이 달라진다고. 소리의 길이 때문에 달라졌어. 그럼 얘는 의문이 해당하는 거겠지. 알았어? 그 다음에 소리의 높낮이도 얘도 의문에 해당된다. 하나 더 알아도 높낮이. 예를 들어 밥 먹었어 하고 밥 먹었어 하고는 다르지, 그지? 얘는 밥을 먹었다고 확인하는 거고 얘는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이렇게 끝에가 올라가냐 아니면 끝에가 그대로냐, 이렇게 소리의 높낮이에 따라서도 뜻이 달라져. 그리고 얘도 의문이야. 알았지? 그래서 의문은 분절 의문인 자음과 모음이 있고 소리의 높낮이인 요걸 이제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2번 모음도 마찬가지. 얘도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비분절 의문이라고 부르는 거야. 비분절 의문. 그럼 분절 의문도 의문이고 비분절 의문도 의문이고 분절 의문하고 비분절 의문 모두 소리가 달라지고 그래서 뜻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뜻을 구별할 수 있는 소리의 최소 단위는 자음과 모음, 분절 의문. 그다음 소리의 길이, 소리의 높낮이 같은 비분절 의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았지? 여기서 지금 설명한 거 자습서에 나온 걸 한번 볼까? 지금 선생님 설명하고 똑같은 거야. 그냥 별거 없어. 자, 자음하고 모음은 금방 얘기했듯이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 의문이고요. 의문인데 나누어진다 그렇게 생각해서 분절 의문이고 여기 지금 나온 게 그거예요. 자음과 모음. 그다음에 반모음, 소리의 길이, 얘네들은 비분절 의문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반모음 배운 것 중에 반모음 2반모음이라고 배웠어. 여, 야, 요, 유. 얘는 2반모음이거든. 여기 뭐
얘도 있고 예절할 때 얘도 있고 의도 있어. 이렇게 7개가 2번 모음인데 얘네들은 2개로 세는 거야, 음운을. 그런데 나눌 수가 없는 거야. 나눌 수가 없는 애들이야. 나눌 수가 없으니까 비분절 음운이지. 이해됐냐 무슨 말이지? 이걸 암기해둬야 돼.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 여기 하나 더 플러스 시킨 건 높낮이도 있다. 됐죠? 자, 그러면 소리의 길이 반모음 얘는 비분절 음운이라고 했어. 모음은 공기의 방해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음은 막히지 않고 쭉 소리가 나는 거야. 하지만 반모음 같은 경우에는 모음과 같지만 음절을 이루지 못하는, 이거 비분절이라는 말이 이 말이야. 음절을 이루지 못하는 아주 짧은 모음이다. 예를 들면 이반 모음을 보통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런 여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알았지? 이게 이반 모음이라고 생각. 이거 따로 나눌 수가 없어. 알았지? 그럼 소리의 길이 중에 장단 나오지? 이게 그 소리의 길이를 말하는 거야. 얘도 나눌 수가 없어. 그래서 분절과 비분절로 나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소리의 최소 단위 이렇게 나왔어. 초성, 중성, 종성. 우리말은 무조건 종성이 있어야 돼. 종성. 이거는 받침이 없는 말도 있고 받침이 있는 말도 있지만 중성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초성, 중성, 종성 이거를 다 모이면 음절이 되잖아. 그지? 그런데 각각의 음절을 구성해서 처음 소리, 중간 소리, 중성, 마지막 소리, 종성. 한글에서 초성, 중성, 종성 조합이지. 이게 합성의 원리 혹은 합용의 원리라고 보통 얘기해. 다양한 음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음절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게 음절이야. 모든 음절에는 중성이 표시된다. 금방 설명했던 그런 부분이야. 선생님이 이거 봐봐. 아까 선생님이 이거 얘기했는데 벌 이렇게 했어.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더라고. 여기서 길게 소리라는 게 뭘까요? 그러면 얘야 얘 중성. 알았어? 리을이 아니고 중성이라고. 벌 이렇게 되는 거야. 벌 이게 아니라 벌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장음은 중성, 모음이 길게 발음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초성, 중성, 종성이 조합돼서 한 번에 소리 내면 음절이 되고요. 이 음절은 꼭 중성이 포함되어 있다. 이게 이제 특징을 설명한 거예요. 이 책에서. 자, 그 다음으로 가볼까? 이거 한번 해볼래? 음운이라는 것은 말의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옳지. 음운은 초성, 중성, 종성으로 구성되어 있지. 반드시는 아니야. 초성도 있고 중성도 있고 종성으로 구성된다. 종성이 없을 수도 있잖아. 음운 종류에는 자음하고 모음, 반모음, 소리의 길이. 얘가 분절음은 비분절 음운 등으로 나눈다. 이건 맞았고요. 종성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시오, 니응 하나의 자음만 발음할 수 있다. 자, 우리 선생님이 가, 느, 다, 란, 물, 방, 울이라고 그랬지. 우리가 배운 거는. 그러니까 미안해. 비읍이 맞지. 가느다란 물방울 암기코도 알잖아. 이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잖아. 음절의 종성이 받침이고 끝소리거든. 끝소리의 발음은 7개의 대표음을 한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근데 여기 지금 비읍이 들어가야 되는데 시옷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X라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세세한 것도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 다음으로 넘어갈까? 음운의 변동 사례. 자,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건 음운이야. 근데 우리 지금부터 시작하는 건 음운의 변동의 변동. 음운의 법칙이란 말이야. 법칙. 어떤 조건이 되면 그대로 바뀌는 게 법칙이거든. 자, 볼까? 국어의 음운은 놓이는 환경에 따라 아까 선생님이 조건이라고 한 말이 바로 환경이야. 예를 들어 먹 단독으로 발음될 때는 먹이지만 만약에 여기 물이 붙으면 얘는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어. 이거 우리 비음화라고 배웠어. 비음화 떠올리지? 비음화? 자, 그래서 먹물로 발음된다. 하나만 더 물어볼까? 이 먹물은 앞에 게 바뀌니까 비음화, 이응이 비음이니까 비음화 됐고 역행동하고 이응하고 바뀐 이응하고 첫소리 미음하고는 다르니까 불완전동하지. 생각나야 돼 지금. 그래서 비음하고요 역행동하면서 불완전동화예요. 이렇게 하면 이 먹물에 관한 음운의 변동 법칙은 다 얘기한 거야. 알겠지? 자, 음운 환경에 따라서 뭐라고?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발음되는데 일정한 의문 환경에 놓이면 전부 동일한 법칙이 생겨야 돼. 그래야지 의문의 변동 법칙이 성립하는 거야. 어? 어떤 때는 기억이 되고 어떤 때는 이응이 되고 막 이러면 안 된다고. 그 조건이 딱 되면 그대로 바뀌어야 돼. 알았어? 예를 들어 여기 먹물이 나왔는데 국물 이렇게 하면 얘는 국물이 돼야 되는 거야. 즉 여기 나와 있는 이응하고 이 이응은 동일한 거야. 항상 그 환경이기 때문에. 알았지? 미음 앞에서 기억이 이응으로 바뀐다. 이게 비음하거든. 알았어? 그래서 이런 의문 환경에 놓이면 당연히 이렇게 바뀌는 거. 이게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한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현상은 교체. 배워서 축약, 탈락, 첨가 이렇게 네 가지 양상으로 되어 있다. 의문의 변동 양상은 1년은 몇 계절? 4계절. 의문의 변동 양상도 네 가지. 그래서 바뀌는 게 교체. 합쳐서 하나가 되는 건 축약. 탈락은 있다가 없어지는 거. 그래서 첨가는 플러스 되는 거. 그래서 의문의 이 변동 양상에서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교체됐다는 건 하나가 다른 걸로 바뀌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즉 의문의 변동 교체 이전과 교체 이후에 의문의 개수는 달라지지 않는다. 교체니까. 왜 선수 교체하면 축구팀 선수 교체하면 11명이 뛰다가 선수만 바뀌지 그대로 11명이잖아. 똑같이. 축약은 두 개가 합쳐서 하나가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의 결과가 나오는 거야. 첨가는 플러스 1. 탈락은 마이너스 1이 원칙인데 모음 탈락은 그대로야. 알았니? 모음 탈락은 그대로라고. 그대로. 의문의 개수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의문의 개수가 달라지지 않는다. 모음 탈락은 의문의 개수가 달라지지 않는다. 다시 정정해 줄게. 잘못 말했어. 내가 오늘 급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의문의 변동 전과 후가 달라지지 않는다. 이건 알고 있지? 축약은 좀 이따 하고 탈락은 마이너스 1. 전에보다 의문의 개수가 하나 주는 거야. 첨가는 플러스 1. 하나가 늘어나는 거야. 그런데 이 축약이 문제인데 축약은 자음 축약인 경우에는 두 개가 하나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1이야. 근데 모음 축약은 그대로야. 그대로. 알았니? 그러니까 요거는 잘 안 내. 알았어? 아무튼 이렇게는 알고 있어. 자, 의문의 변동 현상 주로 발음을 편하게 하려는 과정. 발음을 편하게. 자, 편하게라는 말은 자연스럽게라는 뜻이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발음을 해야 발음하기 좋잖아. 동시에 발음이 유연하게 되니까 듣는 사람도 딱 귀에 꽂혀. 그런 게 결국 의문의 변동은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겠죠. 이상하게 발음하면 안 돼. 저 제주도 한라산을 함라산 이러면 안 된다고. 영화 관람 이래야 되는데 영화 관람 이러면 안 된다고. 무슨 얘기 알겠어? 발음하기도 어렵지만 그건 의문의 변동, 즉 의문의 법칙에 위배되는 발음이야. 그러니까 틀린 발음이지. 자, 그래서 일단 편하게 발음한다. 이러한 의문의 변동 결과는 표기에 반영되기도 하지만 이 말이 뭐냐면 자 봐봐. 하늘 발음해 보세요. 하늘. 그러면 이 표기하고 발음하고 일치하지, 그지? 이런 지금 설명한 거야. 발음이 표기에 반영된다. 라는 뜻이야. 의문의 변동 결과 모두 표기에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으니까 의문의 법칙. 아까 나왔던 국물 같은 경우에는 발음은 이렇게 하지만 표기는 반영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지. 그러면 얘는 발음이 표기에 반영되지 않은 거고요. 얘는 발음이 표기에 반영된 거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의문의 변동 원리하고 규칙에 대해서 해야지만 우리말을 정확하게 발음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발음 제대로 못하면
이 단원에서는 법칙을 찾을 수 없으니까 잘 찾도록 해. 자,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중학교 때 배웠지, 그지? 자음체계표야. 자음체계표. 자, 여기서는 뭐 우리가 암기할 때 그런 거 외우지? 파도 연락이 치는 바닷가. 뭐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마찰음은 마술. 파찰음은 정찰. 특히 목청사의 히읗은 좀 알아둬라. 이렇게 얘기했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나누는 건 좋은 방법으로 나누는 거다. 여기는 안 울림이고 여기는 울림이다. 그 다음 좋음 위치. 좋음 위치는 양순음, 입술 소리 이걸로 외워도 그냥 세린천장, 연인천장, 목청 사이. 아까 국물 한번 볼까? 국물. 국물 봐봐. 이응이 기억됐잖아. 잘 들어봐. 이응이 미안해. 기억이 이응됐지. 이렇게 바뀐 거지. 요즘은 시험 문제를 어떻게 된다고? 국물이 국물되면 좋음 위치는 그대로. 좋은 방법은 안 울림에서 울림 소리로 바뀌었다. 이해되냐 무슨 말이지? 이걸 물어보는 거야. 자음체계표 이거 입술 소리, 잇몸, 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 목청 사이 다 외워야 되겠네, 그지? 그지? 그래서 요 다 그래 전부 다 뭐가 다 그러냐면 비음화의 경우는 디귿이었던 게 니은이 된다고. 예를 들어볼까? 닿는다 그러면 발음하세요 그러면 닿는다가 되거든. 그럼 여기 디귿이 뒤에 나온 니은하고 만나서 니은이 된 거야. 니은. 다른 데로 가면 안 돼. 일로 가야 돼요. 알았어? 그러면 닿는다로 발음하는 건 좋은 위치는 그대로고요. 좋은 방법만 달라진 거지. 이거 자음체계 배우고 반드시 외워두도록 해. 알았니? 여기 유음 중에 리을이 있다. 이것도 확인. 자음체계표는 기본이니까 외워도. 자, 다음으로 가볼까? 비음화와 유음화. 교체의 대표적인 양상. 우리 교체 뭐 또 있어? 말해봐. 구개음화 있고요. 음끝 있고요. 음절의 끝의 위치. 또 뭐 있어? 다 까먹었구만. 된소리 대기. 얘는 전부 다 교체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음운의 변동이에요. 자, 그럼 밑줄 침반 기사에서 분석 한번 해볼까? 자, 이거는 내용 중요하지 않으니까 발음만 할게. 야, 얘는 곡물이 되겠지, 곡물. 얘는 굳는 이렇게 되는 거야. 발음만 똑바로 해. 입는 표기하세요. 쭉 갈게. 이거는 신뢰. 여기는 관리. 자, 이렇게 관리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관리라고 해야지, 관리. 자, 그래서 달라진 거 한번 볼게. 여기 앞말의 받침 기억이 미음하고 만나가지고 이응이 됐네, 그지? 비음하지요. 그 다음에 입는은 앞말의 받침 비읍이 뒤에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미음으로 바뀌었지, 그지? 역시 비음으로 바뀌었지, 비음화. 그 다음에 디귿이 굳는은 뒤에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었지. 그러니까 얘도 비음화지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얘는 다 비음화야, 비음화. 알았지? 게다가 전부 다 역행동화야. 얘는 불완전동화, 얘도 불완전동화, 얘는 완전동화. 자, 얘만 완전동화고 나머지는 다 불완전동화야. 완전동화, 불완전동화는 이건 이응이고 얘는 미음이니까 다르니까 불완전이라고. 미음이고 니은이니까 다르니까 불완전이라고. 근데 완전동화는 얘 니은인데 얘도 또 니은이야. 동일하기 때문에 완전동화라고 한다고. 그래서 여기 1번, 2번, 3번은 비음하면서 역행동화, 1번, 2번은 불완전동화, 3번은 완전동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신뢰 한번 볼까? 신뢰. 얘는 앞말의 받침 니을이 뒷말의 쳤을 니은한테 영향을 준 거야. 그래서 뭐로 바뀌었다고? 리을. 유음으로 바뀌었네. 얘는 반대로 뒷말의 첫소리 리을이 앞말의 받침 니은에 영향을 줘서 리을로 바뀐 거야. 전부 다 리을로 바뀌었지. 이거는 유음화가 되겠죠. 그지? 유음화인데 얘는 순행동화고 얘는 역행동화지. 그지? 바뀐 게 앞쪽에 있으니까 역행, 뒤에 있으니까 순행. 리을 다 똑같았으니까 얘네 둘 다 모두 완전동화라고 해야 되겠지. 리을. 그지? 완전동화. 그래서 얘를 이야기하면 유음하면서 얘는 첫 번째 신뢰는 순행동화, 관리는 역행동화. 그 다음에 신뢰건 관리건 모두 리을 꼴로 바뀌었으니까
동일하니까 완전 동화라고 얘기하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이거야. 별거 없어. 지금 다 했어, 선생님이. 알았어?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 자, 그 다음 표준 발음법. 동화라고 나왔지. 동화. 닮아간다는 뜻이야. 아까 배웠는데 바닷가 니은 미음 앞에서 이응 니은 미음으로, 이게가 뭔데? 비음이잖아. 비음. 비음이 아닌 게 비음으로 바뀌면 어떻게 돼? 비음화가 되는 거. 비음화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비음이 아니었던 바닷가 비읍 디귿 기억이 니은 미은 앞에서 이걸로 바뀌었단 말이야. 이거 얘가 비음이라고. 얘가 비음. 그럼 마지막에 비음으로 바뀌었으니까 비음화 됐다고 얘기하는 거지. 얘는 리을로 바뀌니까 유음화가 되겠지. 자, 외워두세요. 동화 현상 중에 대표적인 거, 닮아가는 거. 앞말의 받침이건 뒷말의 첫소리건 간에 아무튼 얘네들이 서로 자음과 자음 관계에서 닮아가. 같은 소리로. 비음으로 닮아가 그럼 비음화, 유음으로 닮아가 그러면 유음화. 알았지? 자, 여기다 하나 시험에 자주 나오는 얘기를 해주면 이 비음하고 유음화는 앞말의 받침 자음, 뒷말의 첫소리 자음, 자음과 자음 관계에서 일어나는 음운 현상이야.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음과 자음, 앞말의 받침, 뒷말의 첫소리. 요거랑 비교되는 건 뭐냐면 구개음화라고 나오는데 좀 이따 나오겠지. 구개음화는 앞말의 받침이 디귿이나 티읕이 되고 뒷말의 첫소리가 모음 이가 나와야 돼. 물론 여기에 모음이 이만 되는 게 아니라 자, 여도 되고 야도 되고 요도 되고 유도 돼. 이거 아까 배웠던 건데 이반 모음 들어간 애들 얘가 와도 구개음화가 일어나. 그러니까 선생님 봐봐. 분명히 비음화 유음화는 자음하고 자음의 관계에서 일어난다 그랬잖아. 근데 구개음화는 어때? 봐봐. 앞말의 받침 자음, 뒷말의 첫소리 모음.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자음하고 모음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건 구개음화야. 알았지? 자음과 자음은 뭐라고? 비음화, 유음화. 자음 동화에서만 일어나는 거고. 이해됐습니까? 자, 바로 나오잖아. 구개음화. 얘 교체. 아까 처음에 했기 때문에. 이것도 다른 거 없어. 뭐냐면, 자, 봐봐. 잘 들어. 앞말의 받침 디귿, 티읕이 뒷말의 첫소리 이하고 만나는데 여기 이반 모음 여, 야, 요, 유 이거 온다 그랬지? 근데 여기 하나를 더 알아야 돼. 진짜로 중요한 거. 뭔데? 이게 형식 형태소야 되지. 형식 형태소. 일대만이야. 형식 형태소. 형식 형태소의 대표적인 건 뭐냐면 조접어지. 조접어. 조사, 접사, 어미. 요 일대만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거야. 얘네들이 형식 형태소라는 거야. 조접어. 그때만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거야. 만약에 형식 형태소가 아니라 실질 형태소가 일어나면 밭, 이랑, 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얘는 이랑이잖아. 명사거든. 밭도 명사거든. 그럼 얘는 이가 왔잖아. 티읕 다음에 이가 왔으니까 구개음화 돼서 밭이랑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얘는 두 개가 합쳐진 말이고 이게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안 일어나지요. 그럼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데 얘는 니은 첨가가 돼서 밭, 니랑, 반, 니랑으로 발음해야 돼. 알았지? 무슨 말이지? 근데 봐, 선생님 봐봐. 밭 다음에 이가 왔어. 근데 얘가 조사야. 조사 선생님 아까 형식 형태소라고 얘기했는데 이럴 땐 구개음화가 일어난다고. 어떻게? 받치가 돼야지. 받치. 자, 어떻게 받치가 될까요? 그러면 티읕이 형식 형태소 이 조사하고 만나서 치읕으로 바뀐 거야. 이게 구개음화거든. 무조건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실질 형태소가 나오면 구개음화 안 일어난다는 것만 명심해. 알겠지? 자, 그럼 구개음화는 교체라고 배웠으니까 여긴 뭘 건드리나 한번 볼까? 자, 선생님 봐봐. 같이라는 말은 같다에서 온 말이야. 같다 알지? 뭐 동일하다 똑같다. 그러면 어간이 가시잖아. 맞지?
거기에 이가 붙은 거야, 그지? 이거 구경마 조건이잖아, 그지? 근데 이게 뭐냐? 부사 만들어주는 접사야, 접사. 접사는 품사를 바꿔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접사가 붙어가지고 같다는 형용사인데 이가 붙으니까 부사가 돼버렸어. 그럼 얘가 접사라는 얘기야. 알았어? 조조보의 접사. 그러면 얘는 형식형태소지. 그럼 구개음만 일어나야지. 그러니까 가치가 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 얘는 가치야. 야, 굳이 나왔네, 이거. 이것도 굳다에서 온 말이야, 사실은. 이 형사, 아니, 동사구나. 굳는다. 형용사. 동사, 어느 거야? 동사야. 거기에 어간에 이가 붙은 거야, 이. 그래서 굳이라는 부사가 된 거야. 그럼 얘 접사 확실하네. 부사 바꿔줬으니까. 그럼 얘는 굳이라고 발음해야 되겠지, 그지? 구개어마 일어났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끝인사. 자, 잘 봐봐. 끝인사. 눈치챈 사람 있어? 끝인사. 얘 실질 형태소지? 구개어마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알았니? 알았어? 끝인사. 끝인사.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 거야. 구개어마 안 일어난 이유가 뭐라고? 인사의 이가 실질 형태소라고. 그러니까 구개어마가 안 일어난다. 이해됐어? 이는 인사에 포함된 거지 따로 쓴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인사야, 인사. 실질 형태소라고. 끝인사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다음 얘도 고디어. 고지어가 아니지. 고디어지, 고디어. 고디어. 발음 조심해야 돼. 고디어. 그 다음에 얘는 열면상 같은이 돼야 되겠지. 같은. 구개어마 안 일어나는 거 하는 거야. 이거는 굳은이야, 굳은. 전부 다 연음현상이 안 일어나는 거다. 이유는 뭘까? 그러면서 봐.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거 떠올려볼까? 이나 디귿 티귿 다음에 이나 여야 요유라고 분명히 얘기했지, 그지? 그지? 이거 조건이 돼야 돼. 근데 얘를 봐봐. 고디어. 이어서 이런 얘기야. 있다란 말이 있다, 이어진다, 뭐 이런 얘기야. 요거 봐봐. 같은 경우에는 봐봐. 다음에 이게 나와야 되는데 뭐? 이게 나와야 된다니까, 이게. 근데 여기는 뭐가 나왔어? 의가 나왔잖아, 그러면 의가 나오면 구개어마 조건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연음현상 그냥 일어나는 거야. 알겠지? 굳은도 마찬가지고. 굳이하고 굳이하고 굳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야. 왜? 구개어마 조건은 여기 이가 와야 되니까. 얘는 조건에 합당하니까 굳이가 된 거고, 얘는 은은 구개어마 얘 환경이 아니라니까. 그럼 얘는 그냥 이어서 굳은이 나와야 되겠지. 이해됐냐? 발음 조심해. 잘못해서 구개어마로 발음하지 마.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왔네. 선생님 얘기한 거 다 이거야. 실질 형태소 뒤에 모음 이가 오는가? 실질 형태소. 자, 얘네들은 다 인사 이어지다 있다. 자, 됐지. 실질 형태소. 맞지, 그지? 이해됐어, 안 됐어? 자, 선생님 봐봐. 받침 디귿티귿인 실질 형태소 뒤에 모음 이가 오는가? 얘 가치의 갓. 얘는 조조보가 아니니까 얘는 어간이니까 실질 형태소라고. 굳다의 굳. 얘도 실질 형태소라고. 실질 형태소 다음에 이가 나왔냐고 물어봤으니까 동그라미지요. 됐어? 그 다음에 끝, 곧. 이거 전부 다 실질 형태소지. 그 다음에 나왔으니까 얘네들은 동그라미라고 해야지. 얘가 지금 실질 형태소란 말이야. 얘가 실질 형태소인 동시에 앞에 나온 애들이 실질 형태소라고. 실질 형태소 뒤에 나왔냐고. 네. 동그라미. 얘는 같은하고 굳은은 X가 돼 있잖아. X. 알았니? 2가 안 나왔으니까 X가 된 거야. 얘는 뭐가 나왔는데 의가 나왔잖아. X의 의미를 잘 알아둬야 돼. 그럼 봐봐라.
얘 다 실질 형태소라니까. 앞에서 나왔잖아. 어간이라고. 문제는 이가 나왔냐고 물어봤는데 이가 아니라 의가 나왔으니까 x가 나와야 되지. 자, 그 다음에 디귿티읕인 실질 형태소 뒤에 이가 형식 형태소인가? 자, 형식 형태소가 볼까? 접사가 왔으니까 조조보에 접사니까 여기는 형식 형태소로 온 게 맞죠. 그런데 얘네들은 모두 인사, 이어 모두 실질 형태소지. 그러니까 x가 나와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의가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x가 돼야 되겠지. 그런 뜻이야. 자, 그럼 이 설명 지금 선생님이 한 거 다 나왔어. 뭐라고? 여야요요도 나왔죠. 형식 형태소 나와야 되죠. 디귿티읕이 이나 여야요, 이게 여야요야. 이런 형식 형태소 조접어. 그러면 이 발음이 이렇게 바뀌어. 이런 조건이면 이걸 구개음화라고 하고 이걸 교체라고 한다. 알겠지? 모음 이에 조미치는 치조 이 소리인데 디귿티읕보다 경구개음인 센 입천장 소리에 가까운 소리가 나서 디귿티읕이 지읒치소로 바뀌면 더 편하게 발음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편하게 발음하는 거야. 이걸 구개음 현상 교체라고 한다. 이미 다 했어. 알았니? 자, 다음 볼까? 된소리 대기. 또 나왔는데 교체. 오늘 교체 파티야. 자, 된소리 대기. 자, 이거는 선생님이 암기하라고 4가지 알려줬지. 그것만 확인하면 돼. 자, 요걸로 해줄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어감 받침 뒤에 두 번째, 그 다음에 한자어 세 번째, 네 번째 관형사용 어미. 이게 우리가 암기했던 암기 코드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 뭐라고? 자, 바닷가 뒤에 뭐가 나온다고? 바다사자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된소리 빠따사자가 된다. 두 번째, 어감 받침 니은 미음. 근데 니은 미음인데 니은 지읒, 리을 미음, 리을 비읍, 리을 티읒 6개라고 그랬지. 이 어감 받침 니은 미음 디음 왜 선생님 니은 지읒도 나오고 리을 미음도 나오잖아요, 선생님. 근데 얘가 있잖아. 니은으로 대표음이 되는 거야. 얘는 미음으로 되는 거야. 그럼 결론은 얘네 여기 나와 있는 이 4가지는 모두 니은 아니면 미음으로 발음되는 거야. 그래서 표기가 니은 지읒이었지만 니은으로 발음되고 리을 미음이었지만 미음으로 발음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거야. 단 어감 받침이라는 거 명시면 어간 활용할 때 뜻이 있고 변하지 않는 부분 어간 받침이 니은 미음인데 뒤에 뭐가 나냐면 전부 다 사자가라 그랬지. 다사자가 바다사자가가 아니라 다사자가야. 그리고 난 다음에 된소리 빠따사자가처럼 까따사자 이런 식으로 발음되는 거야. 구분해 둘게. 어감 받침 니은 미음 그 다음에 리을까지 포함시키라고 해서 선생님이 6가지 어감 받침 뒤에 다사자가가 나오면 따사자가로 발음하는 게 된소리 되기 두 번째 암기다. 알았니? 세 번째는 더 쉽지. 한자어의 리을 받침 뒤에 정다솜 오면 된소리 발음한다. 정다솜, 정다솜. 알았니? 한자어야. 여기 나와 있는 이 애들을 좀 알아두면 좋겠고, 그다음에 관형사용어미 리을 뒤에 다시 바다사자가가 오면 된소리로 발음한다. 관형사용어미가 뭐냐면 이 리을은 관형어가 아닌 걸 관형어로 만들어주는 거야. 예를 들어 하다. 얘 동사거든. 근데 얘가 관형사용어미 리을이 붙으면 할이 되잖아. 그지? 그러면 할은 뒤에 있는 체언을 꾸며줘. 할 경우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문법적 역할 리을은 관형어가 아닌 걸 관형어로 만들어주는 거야. 관형어가 기능이야. 관형어가 아닌 거 꾸며주는 꾸밀 수 있게 모양을 만들어주는 게 관형사용어미거든. 그 뒤에 바다사자가가 나오면 빠따사자가로 발음한다. 여기 나와 있는 예를 들어 갈대가. 자 봐봐. 갈대가는 가다에서 온 말이거든. 가다 동사지. 근데 얘가 관형사용어미 붙으니까 갈이 된 거지. 뒤에 뭐가 나와? 체언, 대. 이거 의존명사. 의존명사라는 증거가 뭔데? 뒤에 조사가 붙으니까. 그래서 이 갈이 뭘 꾸며줘? 대를 꾸며주는 거지. 이럴 때는 갈대가, 때가 이렇게 된다고.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23항부터 24항, 26항, 27항 요
요 항목들이 모두 된소리 되기에 네 가지 조건이다. 그러니까 경우니까 이거는 암기를 해두는 게 좋겠어. 알았어? 그 다음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는데? 시험 문제 전부터 이런 거 나와. 이 단어 주고 된소리 되기가 되냐 안 되냐? 안 되면 왜 안 되냐? 된다면 어떤 조건이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전부 다. 어? 그러니까 이거를 얘를 모르면 꽈당이야, 꽈당. 1번 23항을 열심히 하고 다 알았는데 단어를 보고 28항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항목별로 짝을 맞춰야 돼. 알겠지? 자, 그럼 된소리 되기 다음에 거센소리 되기 나왔는데 이건 너무 쉬우니까. 자, 외워봅시다. 히읗 더하기 받아가자. 그러면 파티 축하. 물론 순서는 좀 바뀌었어. 뭐라고? 히읗 더하기 받아가자. 받아가서 노니까 파티 축하지. 파티한다고. 히읗 더하기 받아가자. 아니면 받아가자 더하기 히읗. 그래서 똑같이 파티 축하. 이거 가끔 물어보는데 봐봐. 기억은 키읔이 되는 거고 지읒은 치읓이 되는 거죠. 디귿은 티읕이 되고 비읍은 피읍이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럼 1 플러스 1은 1이야. 알았어? 그 1이 뭔데? 얘들이지요. 축약이라는 게 압축되는 거니까 두 개의 자음, 이 자음하고 이 자음, 또 이 자음하고 이 자음, 이 자음하고 이 자음, 이 자음하고 이 자음이 합쳐져서 밑에 자음으로 거센 소리가 된다. 그러니까 합쳐진 거니까 축약이라고. 자, 해석 여기대로 발음이 나왔네. 노치, 히읗 더하기 지읒, 그러면 치읓이 되는 거지. 축하, 기억 더하기 히읗, 키읔. 그리고 얘네들 이름이 거센 소리야. 얘네들 이름이 거센 소리. 아까 쌍기역, 쌍디귿 얘네들은 된 소리고. 알았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발음 당연히 알아둬야 되겠지. 노치, 안턴, 이팍, 축하. 거센 소리 되기. 자, 됐어. 이것도 설명 끝났어. 자, 표준발음법 4장에 나와 있는 히읗 발음 뒤에 얘가 나오면 이렇게 바뀐다. 그러면 기억의 거센 소리는 키읔, 디귿은 티읕, 지읒은 치읓. 뭐 때문에? 히읗 때문에. 여기 나온 니은, 히읗 이런 거는 니은, 히읗은 받침일 때 나중에 뭐로 발음돼? 니은, 히읗이니까 요 히읗하고 뒤에 나오는 첫 소리하고 합쳐지는 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뒤에 기억이 나오면 당연히 니은은 그대로 남아있고 이게 키읔이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요것도 거센 소리 되기라는 걸 알면 돼. 자음 축약. 알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다 얘야. 이건 너무 쉬워서 안 할게. 이거 다 발음을 못하면 꽝이라고 얘기했어. 이거 다 발음 암기해도 확인해도. 알았지? 그래, 여기 기본이야. 이거부터. 그 다음에 요런 거 조심해야지. 옷 한 벌. 자, 선생님 봐. 옷 한 벌. 이렇게 띄었었다는 건 실질 형태소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라고? 바꿔 먼저. 옷. 됐지? 한. 그대로지, 그지? 그대로 따로따로 한 다음에 다 더해볼까? 그럼 이게 오탄벌 이렇게 되지, 그지? 이게 마지막 발음이야. 여기서 합치지 말라고. 알았어? 띄었었으니까 각각 바꾼 다음에 마지막에 합쳐라. 그러면 올바른 발음이 나온다. 알겠지? 언제? 띄었었을 때. 됐지?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얘들을 열심히 암기하도록 해. 다 써. 다 써. 자, 이거 예외 조항이니까 잘 알아도. 시옷이 결합된 경우에는 쌍시옷이 된다. 됐죠? 그 다음에 어간의 받침 히읗이 되면 얘는 탈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니은으로 발음된다 그랬지? 니은이. 그러면 여기 과정이 어떻게 돼야 돼? 예를 들면 논는 그러면 음끝이 돼가지고 논 뭐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히읗 뒤에 니은이 오는 경우 니은으로 발음된다. 이건 예외니까 잘 알아도. 자, 봐봐. 이렇게 히읗이 나오고 뒤에 니은이 나오면 얘가 니은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예외니까 잘 알아두라고. 알았어? 이거 물어보면 알아야 돼요.
물론 발음하면 우리가 다 할 수 있지만 안내 이건 또 히읗이 없어져 버리잖아, 그지? 히읗 가지고 지금 다 설명하는 거야. 히읗은 어떤 때 축약되고 어떤 때 발음 안 되고 어떤 때는 니은으로 발음되고 이거를 구분해야 된다고. 알았지? 알겠지? 이게 시험 문제야. 내가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다음에 이 위에 축약은 있잖아.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공부 좀 하면 된다고. 근데 이건 예외이기 때문에 요거하고 어디였어? 오탄벌 이 규정에 따라서 띄어쓰는 거하고 쌍시옷으로 발음되는 거하고 니은으로 발음되는 경우 그다음에 탈락하는 경우 요 세 가지는 너네들한테 시험 문제로 적절한 문제란 말이야. 잘 확인해도 알았니? 자, 그다음에 어미나 전미사가 결합된데 그럼 이게 형식 형태소거든. 히읗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전미사. 그럼 히읗을 발음하지 않는다. 아까 얘기했던 이게 히읗 탈락이야. 알았어? 제일 많이 나오는 히읗 탈락이라고. 히읗이 분명히 표기에 있었는데 발음은 절대로 안 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4번이라고 하면 시험 문제는 1번, 2번, 3번, 4번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쉽게 나오면 이게 나오겠지, 축약. 그 뒤에 게 더 중요해.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 외워둬야 돼.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뭐냐? 이번엔 모음 탈락.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인가 볼까? 요거는 좀 조심해야지. 이게 서서가 된 거야. 그러면 이 앞에 어하고 여기 있는 어가 동음이잖아. 그지? 요럴 때만 아서, 어서, 요곳에서 줄어들면 요거는 동음 탈락이라고 따로 이름을 붙이는 거야. 동음 탈락. 분명히 얘기했던 선생님이 동음 탈락이라고. 동음이야. 똑같은 소리. 그 중에서 하나가 빠진 거니까. 얘도 나서야. 그게 나서야. 이해됐냐? 동음 탈락에 얘 지금 똑같은 예를 하는 거야. 따라서. 따라아서 뭐 이렇게 해도 돼. 알았니? 따라아 뭐 이렇게 돼. 여기다 따르아 됐지? 그럼 이거 좀 다른 거네. 따르아는 탈락이고 얘는 동음 탈락이고 그다음에 나아서 이것도 동음 탈락이고 지금 선생님이 하는 거야. 아파서 아파. 이걸 탈락이래. 구분해 두세요. 요거는 동음 탈락, 얘는 모두 탈락. 알았지? 모음이 탈락했는데 어떤 모음이 탈락했나를 알아야 된다고. 이것도 설명됐고요. 그 다음 마지막 첨가, 반모음 첨가. 아까 나왔는데 여야 요유 반모음 첨가, 이반모음 첨가 2개짜리고요. 분리가 잘 안 된다 그랬어.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요거야. 별표. 되어로 발음하는 게 원칙인데 되여 이반모음 첨가도 올바른 발음으로 인정한다. 허용한다. 알았니? 그러니까 이 표기의 발음은 2가지 다 되는 거야. 이때 이게 반모음 첨가라고 하는 거야. 여로 발음한 거. 알았어? 어가 아니라 여가 됐잖아. 얘도 맞고 얘도 맞는데 이거는 이 반모음 첨가라고. 이것도 맞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 똑같아. 이게 원칙인데 이것도 허용하는데 이 뒤에 나와 있는 여가 2반모음이라고 얘기했어. 알았지? 똑같아. 2반모음. 자, 그 다음에 개어가 나왔네. 개어. 자, 그럼 봐봐. 여기 나온 게 뭐냐면 2반모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되어 피어는 어로 발음는 게 원칙이지만 여로 발음해도 허용한다. 아니오, 이오가 원칙인데 이오라고 발음해도 된다. 허용한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오가 되고요. 요도 된다 그랬잖아. 이때 요는 이게 2반모음이라고. 2반모음.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설명했던 여야요요. 이게 발음이 허용되는 예들을 지금 여기다가 지금 해놓은 거야. 알았어? 이렇게 해놨다. 이럴 때 이 아이들을 모두 첨가라고 하는 거야. 첨가.
이 반모음 첨가. 첨가. 알았지? 첨가를 지금 하고 있어. 자, 그럼 여기 이거 뭐야? 뭐 교체 탈락 이건 유형이니까 잘 확인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원래 이렇게 두 개가 합쳐졌는데 얘가 바뀌었네. 그러니까 교체지. 이렇게 교체된 거야. 이렇게 됐는데 새로운 게 됐네. 합쳐져서 새로운 게 된 거야. 주기하고 전혀 다른 게 됐다는 얘기야. 이렇게 두 개에서 얘를 남겨두고 미음이 없어졌잖아. 그래서 탈락이라고. 얘가 탈락된 거야. 여기에서는 요거하고 요건데 이거에다가 얘가 플러스 된 거지. 그러니까 첨가가 된 거지. 그림으로 간단하게 지금 얘기한 거 도형으로. 그래서 교체, 탈락, 첨가, 축약 네 가지 항상 좀 알아두기로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연습 문제니까 연습하고 이 정도 기본을 알아야지. 모르면 안 돼. 뭐 여기 나와 있는 문제가 또 여러 개 있네. 이것도 하세요. 여기는 뭐야 이거? 이윽고 이윽고 이렇게 아니면 이윽고가 맞네, 그지? 기억 때문에 꼬가 되는 거니까. 이건 뭐야? 행복해 이렇게 돼야 되겠네. 발음할 수 있대. 아까 나왔던 관형사용어미 수. 이거는 생강만 이렇게 해서 비음화가 일어났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발음을 알았지?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게 나오는 거야. 알겠지? 자, 쭉쭉쭉 가는데 나머지는 좀 연습하기로 하고요. 여기 나온 것도 끝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대표 가느다란 물방울 암기 코드를 좀 해서 외우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생길는지 달라진 것만 봐. 리을이었다가 니은으로 바뀐 거지. 얽히고 설키고 이거는 얽히고 설키고 생길는지는 유마. 자, 생길는지로 발음하지만 유마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 거 생길는지로 표기해야 된다. 발음 표기. 그다음에 얽히고 설키고 거센 소리가 일어나서 얽히고 설키고로 발음하지만 이거 발음이야 전부 다. 거센 소리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러면 얽히고 설키고 이게 맞는 거고 표기. 그다음에 치러야는 어미 앞에서 모음가 탈락해. 치러야로 발음한다. 이해됐지? 그러면 치러야라고 발음하고 치러야라고 표기하는 거야. 알았어? 자, 여기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 생길는지는 발음이고요. 발음하고 표기는 다르다. 그러니까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다. 발음하고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 말은 발음이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다. 똑같은 말이야. 얽히고 설키고 여기서 축약이 일어나는데 이게 발음이야. 발음이 역시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다. 똑같아. 하지만 이 발음은 표기임 동시에 발음이 되는 거야. 이럴 때 뭐라고 한다고? 표기하고 발음이 일치한다. 발음이 표기에 반영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만 할게. 아까 뭐 자음체계표도 나왔고 뭐 그런 거 설명했는데 시험 문제는 이런 거 뭐냐면 봐봐. 의문의 변동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기도 하는구나.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표기하고 표기가 있잖아. 발음해봤더니 발음대로 표기가 적혔어. 이 반영됐다는 얘기잖아. 알았어? 발음 따로 표기 따로가 아니라 발음이 표기에 반영된 거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일치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지? 거기에 뭐 동일하게 발음한 그런 거 말고 거센 소리는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있거든. 그럼 거센 소리를 맞춤법으로 쓰면 안 되지.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앞에 거 이거야. 자, 그러면 질문이 아니라 선생님 봐봐. 선생님, 얽히고 설키고 발음하는데 왜 표기를 이렇게 쓰죠? 이 원칙 때문에 그런 거야. 거센 소리를
얘를 표기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를 쓰는 게 맞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를 얽히고 설키고가 맞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라고. 거센 소리는 표기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원래대로 쓴다. 알았니? 이것도 여기서는 생길는지 유마인데 유마는 표기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이 원칙 때문에 표기하고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거고 이렇게 쓰는 이유가 되는 거야. 알겠지? 하지만 얘는 발음이나 표기나 일치한다. 그러면 발음이 표기에 반영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됐지?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것들 자 여기다 한번 읽어보면 아는 거야. 이런 거는 내가 패스해 줄게요.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거 자 예시 답안 뭐 이랬는데 쪽집게 족집게 폭발 네. 이게 어떤 거니? 발음은 쪽집게로 하지만 표기는 족집게로 쓴다. 발음은 폭발이라고 하지만 표기는 폭발로 쓰는 거다. 이거 알아두란 말이야. 알았니? 그러니까 학교에서 만약에 초등학교 때 받아쓰기라면 이렇게 써야 된다고. 이게 맞는 거라고. 이렇게 써야 맞는 거라고. 알았어?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소리 나는 대로 쓰세요. 그러면 이렇게 써야지. 소리 나는 대로 쓰라는 게 발음을 대로 쓰라는 거거든. 질문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거야. 맞춤법에 맞게 쓰세요. 그러면 표기에 해당되는 걸 쓰고 소리 나는 대로 쓰세요. 그러면 발음에 해당되는 걸 쓰는 거라고. 알았지? 얘는 발음하고 표기하고 일치하지 않는다. 됐죠? 발음하고 표기하고 일치한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돼. 알았니? 여기 이제 쌍비읍이기 때문에 된소리가 난 거고 비읍은 원래 표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것도 표기하고 발음하고 일치하지 않는 거네. 여기 비읍이고 여기 쌍비읍이니까. 알았어? 알았냐고. 여기 지금 다 했어. 자, 다 했고요. 우리가 이제 마무리 짓는 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비음화, 유음화, 국유음화, 된소리대기, 교체. 이거 암기도 1, 2, 3, 4는 모두 교체에 해당된다. 비음화가 뭔지, 유음화가 뭔지 당연히 알아야지. 국유음화가 어떤 조건, 환경인지. 된소리대기 되려면 우리가 암기 코드를 하면 4가지.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야, 이거. 이걸 딱 보고 이 단어를 딱 보는 순간 얘 국수라고 발음해야 되지. 바닷가 뒤에 바다사자 나오면 빠따사자가 되는 거 첫 번째 거네. 두 번째 갈등 한자 리을 받침 뒤에 정다솜 오면 정다솜이네. 그거네. 신따 신따 어간 받침 니은 미음 다음에 다사자가 나오면 따사자가 되는 거네. 이거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발음이 맞다고. 알았니? 응? 요것도 니은이 미안해. 니은이 리을 된 거 유마. 요거는 니은이 리을 된 거 유마. 얘는 기역이 이응된 거 비음화. 비읍이 미음된 거 비음화. 됐니? 표기 반영된지 않죠. 전부 다 교체됐으니까. 요것도 아울러 알아도 알았지? 표기 반영 여부를 알아둬야 된다. 두 번째 거센 소리 대기 축약. 축약은 거센 소리 대기 자음 축약만 나왔어. 표기에 반영되지 않아. 그러니까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건 이렇게 표기해야 된다는 거야. 얘처럼 소리 나는 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소리는 소리고 표기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X가 되는 거죠. 표기하고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게 반영되지 않는다야. 자, 탈락은 모음 탈락이 있네. 모음 탈락은 모음이 있다가 없어진 거겠지. 그지? 가아라. 선생님, 이거 아하고, 여기도 아가 나오네. 이거 동음 탈락이라고 하는 거야. 동음 탈락. 됐죠? 얘는 의가 없었으니까 의모음 탈락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가아라는 가라라고 발음하는데, 표기도 가라라고 쓰지요. 쓰어서는 써서라고 발음하는데, 써서라고 쓰지요. 그러니까 일치하잖아. 지금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잖아. 첨가, 반모음 첨가.
첨가, 반모음 첨가. 이건 여야요유라고 분명히 선생님이 몇 번을 강조했어. 모음이 끝나는 용어의 어간의 뒤에 어하고 오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면 반모음이 붙어서 새로 생겨나는 발음 현상이 나타난다. 되어는 되어라고 발음하거나 되여라고 발음하는 건데 얘가 원칙이라 그랬잖아. 그리고 얘는 허용한다 그랬잖아. 허용이라는 건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야. 근데 이 여가 이반모음이잖아. 이반모음. 알겠지? 그러면 되여라고 발음했는데 표기는 되어라고 쓰는 거잖아. 이게 맞는 거지. 그치? 이 표기하고 반일 일치 안 해? 안 한다고요. 그게 이 X를 말하는 거야.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왜? 여기에 이반모음 여로 발음하니까. 됐지?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교체부터 교체, 축약, 탈락, 첨가인데 여기 지금 많이 빠졌어. 사이소리도 빠지고요. 무슨 자음군 단수나 탈락도 빠지고요. 이런 거 다 알아둬야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나온 거는 핵심 정리 이렇게 나왔는데 음리 변동 뭐, 봐봐. 비음화, 유마, 구교마, 교체. 이거 지금 금방 했던 거잖아. 그 다음에 축약은 거센 소리 되는 게 축약이잖아. 거센 소리 되기. 몸 탈락, 탈락 이렇게 했고요. 첨가, 뭐뭐뭐 첨가. 이 반몸 첨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반몸. 반몸 하면 떠오르는 게, 자, 알려줄게. 이반모음이 있는데 이반모음은 여, 야, 요, 유 얘기할 때, 예절할 때에, 얘기할 때의 의. 이 7개가 이반모음이야. 알았어? 오반모음은 왜. 알았어? 그 다음에 우반모음은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요게 이반모음 표시고 7개가 이반모음이라고 했다.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요거 위주 나오니까 요거는 반드시 알아도. 그 다음에 오반모음은 요렇게 2개야. 와하고 왜. 그러니까 얘가 지금 반모음이란 얘기야. 우반모음은 워하고 당연히 왜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반모음 있잖아. 이반모음 7개, 오반모음 2개, 우반모음 2개. 그래서 반모음이 11개야. 네, 이거는 정확하게 알아도. 알았어? 이 중에서 또 이 4가지 반모음은 지금 국어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야. 이거는 반드시 알아두고, 이 반모음은 발음과 표기, 또 그 다음에 하나 더 구개음화 있잖아. 구개음화에는 또 이 형식 형태에서 이 반모음이 꼭 등장한다는 거 까먹지 말았지? 자, 그 다음에 표기에 뭐 한다고? 반영한다라고 해야 되겠지. 반영이 뭐야? 표기하고 발음하고 일치한다. 자, 모음 탈락은 모음이 연이어 발음되는 것을 피하려고 나타난 현상이라, 아까 얘기했던 거는 동음 탈락을 말하는 거야. 동음 탈락 생각나? 나서 원래는 나아선데 아가 있잖아.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와. 연이어 발음되는 모음, 이걸 피하려고 없어져서 나서가 된 거야. 알았어? 응? 모음 탈락이 일어나는 경우에 다른 변동과 달리 원래 말이 아니고 발음이잖아. 얘 나서 발음하고 표기가 이렇게 해서 반영되고 일치한다. 그거 지금 설명한 거야. 이게 반영이란 말이. 알겠지? 우리말을 정확하게 발음해야지 음운의 변동을 아는 거고, 음운의 변동은 발음을 편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거야. 자, 그다음 음운의 변동 규칙을 이해하며 실제 언어 생활에서 올바르게 맨날 얘기하는 거지. 올바른 발음이 중요하다. 그래야지 표기도 반영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표기할 수 있다. 정확하게. 발음이 우선이야. 발음도 안 되는데 뭐가 다른 건 되지도 않죠. 알겠지? 여기까지가 음운의 변동 내용이었다. 고생했어.